오늘 보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제 행은 어쨌든 무상하거든요. 그랬더니 무상하다라는 이 특징이 가져오는 결과는 괴로움이거든. 그런데 이 괴로움이 해결될 수 없는 것이냐? 라고 하니 그러지 않다. 해결될 수 있다. 이 무상을 가라앉히면, 행을 가라앉히면 때상 우빠사모 수코라고 해서 락이 실현된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가라앉은 요 상태를 열반, 락 이렇게 하면 제 행과 열반을 더해가지고 제 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제 법의 모든 법들의 공통된 특성은 무하다. 이래 해서 무상과 고와 무아라고 하는 삼법인, 그리고 열반이 락으로 완성된 방금도 우리가 설명한 그 내용이에요. 자, 요 내용을 놓고 이제 고와 락이라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제가 좀 충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책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 때문에 오늘은 그냥 요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한 이야기만 좀 하는 걸로 그래야 하겠습니다. 자, 요 교재 중에서 일부 제가 좀 인쇄했는데요. 같이 보죠. 무상 이야기를 하면서 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한 거죠. 그리고 그 가라앉음으로의 락에 대해서 띄엄띄엄 운을 뗐는데, 이제 이 락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맞지마 니까야 44번 교리문답의 작은 경에 의하면 고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락이고 락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고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를 이제 꼭 반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대응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같은 의미예요. 손가락 앞쪽이 고라면 손가락 뒤쪽은 락이다. 그래서 앞쪽과 뒤쪽이 반대편이다. 서로 대응한다. 그래서 고의 측면이 있고 락의 측면이 있다. 그걸 해서 이게 고라는 문제를 해소하기만 하면 락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만들어 오지 않아도 고가 해소되는 만큼 그 빈자리가 락이라고 불린다. 그냥 요 개념이에요. 그래도 요거 하나는 우리가 주목하고 가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필요한 것을 놓을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어떤 일을 해야 돼.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 놓고 확보된 공간 위에 내가 필요로 하는 걸 갖다 놓게 되잖아요.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 경에서는 이제 고와 락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그냥 행이 가지는 고라는 특성, 요 부분을 밀어내기만 하면 밀려나간 그 자리는 락이다. 락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 고가 소멸한 거다. 요 개념을 말해주는 거예요. 맞지마니까요 44번 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이때 고의 영역과 락의 영역은 대부분 중복되는데 고만의 영역과 락만의 영역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의 용력과 락의 용력이 대부분 중복된다. 중복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고도 있고 락도 같이 있고. 어떻게 같이 있다는 얘기지? 아니 고라는 게 왜 그 부분을 대답을 못할까? 고라는 게 원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무상하다라는 행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무상하다라는 행의 특징이라고. 그러면 무상한 영역, 그러니까 행의 영역에 있는 것은 무상하다라는 특성 때문에 괴로움이 있는 거야. 그런데 말하기를 락의 영역이 대부분 중복된다. 락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 고가 소멸하는 거잖아. 고가 소멸되면 이거를 락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괴로움이 소멸해라 이러면 네 하고 단박 소멸되주나? 100% 괴로움 물러갑니다 하고 100%딱 물러가주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고가 소멸되는 여기에는 말하자면 단계, 과정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무상을 가라앉혀서 열반을 만든다 이래 하니까 무언가 그 가라앉히는 시도를 하겠죠. 가라앉히는 시도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단계적이야, 과정이 있어 라고 하니까 내가 무상한 행을, 그래서 생겨나는 괴로움, 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만큼 가라앉혔을까? 그죠? 얼마만큼 가라앉혔을까? 예를 들어서 10%를 가라앉혔다. 10%를 가라앉히면 남아있는 무상한 특성, 고의 영역은 90이 남아있는 거잖아. 그죠? 50을 가라앉혔다 하면 50이 남아있는 거예요. 99를 가라앉혔다 그러면 1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단계 과정을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열반이라는, 이 락 중에 이제 완성이 되면 열반이잖아? 이 열반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하면 이런 가라앉힘의 완성. 그래서 무상, 죄로, 그리고 가라앉음 100, 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상태는 뭐냐 하면 가라앉은 것으로의 락이 100%가 되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완전한 행복이 실현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따지고 보면 표현하자면 여기도 0, 100 있으니까 100% 무상해서 하나도 가라앉지 않은 상태도 있겠죠. 요런 상태하고 단계적으로 일부가 가라앉은 상태하고 완전히 가라앉은, 요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제가 이제 농담처럼 왜 이걸 모를까 얘기를 했지만 이런 이야기예요. 대부분 중복된다라는 표현.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잘 눈여겨보지를 않는 거죠. 중복된다라고 하는 요 표현은 바로 요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럼 설명되죠? 그래서 행들이 고의 영역과 락의 영역은 대부분 중복되는데, 아무래도 우리의 삶 자체가 그죠, 아주 그냥 100% 나쁘기만 하고 100% 좋기만 한 이런 경우는 드문 거죠. 대부분은 어떤 조건들이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괴로움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괴로움을 만드는 조건 관계를 얼마만큼 해소해서 조금은 좋은 조건들을 결합했느냐. 요게 이제 가라앉은 이런 상태죠. 그러면 그때는 행복도 생겨나기도 하고. 이래서 중생들의 삶의 대부분은 몇 퍼센트의 문제냐의 차이는 있지만 무상에 의해서 생겨나는 괴로움, 그 무상을 얼마만큼 가라앉혔을까에 따라서 생겨나는 행복, 요것이 함께한다, 중복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표현을 해본 거예요. 자, 이때 고의 영역과 락의 영역은 대부분 중복되는데 고만의 영역과 락만의 영역도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은 요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중복되어 있는데 100과 0의 경우도 있고 0과 100의 경우도 있습니다. 요 얘기예요. 행들이 가라앉는 만큼 고는 해소되고 락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행들의 완전한 가라앉음은 완전한 고멸이어서 락만의 영역이 되는데 열반입니다. 자, 요 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거죠? 하실 말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보통 느낌을 얘기할 때는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는 즐거운 느낌만 있고 괴롭거나 뭐 기도하다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치, 그렇죠. 수를 말할 때 즐거운 느낌도 있고 괴로운 느낌도 있고 불고불락의 느낌도 있죠. 이 말씀이죠? 네. 조금 이따가 좀 봐야 되는데 요 수가 어디에 있는 거지? 오네. 오온에 있죠. 네. 또 어디에 있죠? 11개. 그렇죠. 12용기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요? 무명. 무명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행이 있고 이어가지고 시기, 명세기, 유기비, 초기, 수가 이렇게 나오잖아. 네. 무명이라는 거는 번뇌를 조건으로 하는 거죠. 네. 어쨌든 번뇌 때문에야. 번뇌 때문에 이렇게 말하니까 행 이렇게 되겠죠. 오온이라는 거는 어디로부터 시작하죠? 색. 그 얘기 말고요. 그거는 이제 색수상행식은 오라는 말을 설명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색수상행식 5가지가 색으로부터 출발하는 요렇게 이제 출발을 묻는 게 아니고 온이라는 쪽에 집중해가지고 온이라고 하는 이건 쌓여 있는 거 무덕이잖아. 식과 명색. 일하기보다 이 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쌓인다 지난 삶이 누적되어 있다라는 이거는 무엇 때문에 누적이 되지? 왜 쌓이는 거지? 행. 그렇지. 행이 뭐야? 요 지금 말하는 요 행은 이제 오온의 행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오온의 행이 정의되기를 상카타 마비 상카론띠 해가지고 유위에서 형성한다. 요 개념이죠. 유위라는 개념이 있다고? 유위가 뭐야? 탐진치의 상태지. 그 탐진치의 상태라는 게 뭐예요? 번뇌로부터. 네. 결국은 수라고 하는 요 개념은 오온에서 수도 번뇌의 영역에 있는 유위적인 걸 말해. 그리고 12용기의 수도 무명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역시 번뇌로부터 출발하는 유위적인 거야. 그러면 이제 수가 어부님 질문하신 거 락고 불고 불락이란 말이야. 뭐 분명히 우리가 행복하지 뭐. 근데 그 행복이 어부님 요것도 행복이잖아. 요 정도 되면 이건 행복이라고 못할 거야. 이 정도만 돼도 제법 아주 행복한 걸걸?
그죠? 락이라고 하는 요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은 와서 보면 유의적인 삶의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행복을 경험하는 거야.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번뇌라는 것이 있어서 지금 이 행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지될까? 번뇌 위에 있으니까 행이잖아. 행이 가지는 특징이 뭐야? 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잘 유지가 안 된다고. 이런 측면 때문에 제약되어 있는. 근데 우리가 열반이 락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상이 가라앉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열반의 락은 깨어지지 않잖아. 그죠? 이제 그런 차이를 이제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말씀하신 락고 불고 불락이라는 이 수는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다시 또 설명이 될 건데, 요거는 오온의 수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12연기가 촉에서 수가 생긴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그 수는 락고 불고 불락이다라고 말하는 이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야. 번뇌 위에서 전개되고 있는 중생들의 삶을 설명한 것이 12연기라고. 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락하고 열반, 무상을 완전히 가라앉혀서 100% 가라앉은 결과로서의 락. 요거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약간 그 얘기를 좀 하는 중이야. 자, 다시 보면 행들이 가라앉는 만큼 고는 해소되고 락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행들의 완전한 가라앉음은 완전한 고멸이어서 락만의 영역이 되는데 열반입니다. 하고 요거를 제가 이거 굉장히 좀 어렵게 그린 그림이에요. 지금 요 그림이 요거를 나타내주고 있죠. 100% 제로의 고해 상태하고 괴로움 99%에서 행복 99%까지 늘어나는 과정하고 행복 100%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한번 그려보죠. 자,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을 가지고 괴로움 100%짜리 요런 영역도 있는 거야. 뭐 인간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 가운데는, 그죠? 존재하는 것 가운데는 요런 영역도 있고, 그런가 하면 앞에서 봤지만 대부분의 영역은 중복이 되잖아. 그 중복되는 이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적어봤지만, 무상의 특성, 여기를 이제 100% 하면 100의 상태가 이제 있고, 여기가 99, 98 해가지고 무상의 특성인 고가 줄어드는, 달리 말하면 무상을 가라앉힘으로써 행복을 만들어내는 그런 전개 상황이 그냥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고의 영역은 줄어들고 락의 영역이 늘어나는, 여기 있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래서 요 끝에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 100%가 고 0%가 되겠죠? 락이 0%에서 락이 100%로 도달하는 시점이 있겠죠? 그리고 100% 락의 상태가 있는 거죠.
락 100%의 상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약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경들이 알려주는 거를 보면 고가 100%인 요 상황, 예, 법원님 말씀하신 지옥이 요거죠. 지옥은 어쨌든 온전히 괴롭기만 한 곳이야. 이렇게 나타나죠.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요건 뭐예요? 완전한 고멸이잖아. 100% 락이 실현된 요 상태가 열반인 거야. 그러면 지옥으로부터 열반까지의 이 중간의 과정, 이거는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상세히 모르니까 그렇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조금 넘어간다 치고 그냥 지옥은 100% 괴로움이다 이렇게 보자고요. 그리고 나면 지옥을 넘어서는 상태가 뭐예요? 이제 축생이 있을 거고 아귀의 상태가 있을 거고 인간의 상태가 있을 거고 하늘의 상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상태가 각각이 뭐냐 하면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무상을 가라앉아서 괴로움이 해소되는 만큼 가라앉음에 의해서 늘어나는 행복의 크기. 이제 그게 이렇게 되고 결국 그런 상태에서 요만큼의 과정을 고와 락이 중복되어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가 지금 표현한 바로는 그런 거죠. 이제 좀 이게 참 좀 어려운 개념으로 경해보면 가끔 고와 락이 함께 생기는 이래되든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이해하기에 따라서 어떤 조건이 제공되느냐에 따라서 괴로움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조건에 따라서 행복이 결과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영역들을 경에서 자주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전에 사실은 법부님이 중요한 부분을 지적한 거야. 락고 불고 불락 이러면 이거는 중복되지 않잖아. 그지? 분명히 경에 의하면 특히 그 적용 보셨겠지 뭐죠. 맞지마니까의 28번 그 경에서 즐거울 때는 즐거운 느낌만 있지 괴로운 느낌 불고불락이 느낌 없다고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주니까 이게 그런 입장에서 보면 고와 락이 함께 결과되는 이런 영역이라는 건 좀 생각하기 어렵다고.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 경에서도 락고 불고불락 요 이야기를 한 거는 유비의 영역에서 말한 거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좀 이제 이해하기로 하고. 그래서 약간 이제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이 영역을 유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번뇌의 영향력이 있는. 그리고 열반 요기를 무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번뇌의 영향이 다 해소된. 요렇게 이제 지금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가 고와 락의 영역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죠. 요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그림을 그려봤는데 무상이라는 특성에 의해서 생겨나는 고, 가라앉힘에 의해서 생겨나는 락, 그것이 완전히 가라앉아서 실현된 열반, 요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유위다 무위다 이런 개념 없이 무상의 결과로 생겨나는 거, 가라앉음의 결과로 생겨나는 거. 이래 되고 말하자면 지금 12연기의 수가 락고 불락이다 라고 하는 요거는 행이라고 하는 유위적인 것들에 대한 제한적인 설명이고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요 락고하고를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 자, 요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 그래도 또 이거를 제가 나 혼자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안 되잖아요. 어떤 것을 근거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 하는 측면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고라는 말은 빨리 원어가 뭐죠? 고. 독하. 독하. 독하지. 수카라는 말도 있죠? 이건 락이란 말이야. 이럴 때, 이거 뭐 파리어에서는 이제 격을 뭐 엄격히 하죠. 뭐 우리말도 약간 은는이가 이러면 주격 되는 거고 을를 이러면 목적격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 중에 척격이라는 용례가 있어요. 척격은 뭐냐 하면 어느 자리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어디에. 근데 여기 이제 파리어에서는 척격 장소를 나타내는데 시간과 장소를 하나의 개념으로 봐. 그래서 어디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언제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또는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도 이제 그 척격은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뭐 괴로움에 대한 영역, 괴로움이 있는 영역 이런 식으로 척격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척격이 확실히 우리가 경을 용례 중심으로 보는 일이 중요해요. 두카, 괴로움의 척격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하나는 두케, 그러니까 요 뒤에 이를 붙여가지고 척격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두카, 두카스밍. 요 교재에 있어. 안 적어도 돼요. 네. 있죠. 그러니까 끝자리를 이로 나타내가지고 척격으로 쓰기도 하고 스밍이란 말을 붙여가지고 척격을 쓰기도 해. 마찬가지 수카도 척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수케 그리고 수카스밍. 이런 두 가지 척격의 용례가 나타나더라고. 그런데 발견을 했어요. 자, 교재 한번 볼게요. 그림 밑에 바로 두카스밍과 수카스밍의 용례 이랬거든요. 두카, 고의 척격은 두케와 두카스밍의 두 가지가 있고 수카, 락의 척격은 수케와 수카스밍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케는 고에서 고에 대한 의 의미로 많은 경우에 나타나고 수케는 저 두카하고 수카하고가 철자가 하나가 다르죠. K가 하나 있고 없고 그렇지. 그래서 고는 두카야, 두카. K가 하나 발음으로, 그러니까 받침으로 들어가. 두카. 근데 행복은 K가 하나 없죠. 요거는 받침이 없이 그냥 수카. 두카, 수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래서 수케는 락에서 락에 대한 의미로 많은 경우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두카스밍은 양낀지 외다 이 땅 두카스밍 띠 경험된 것은 무엇이든지 고의 영역에 있다. 이때 외다 있다는 외대띠, 외다야띠. 요게 이제 수가 외다 나거든. 그거의 동사 형태가 이제 외대띠, 외다야띠 그래요. 그것의 과거 분사야. 그런데 두케라는 말은요 경전에 많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괴로움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지. 그거 다 그냥 두케 이렇게 한단 말이야.
좀 많은데 두카스밍이라는 이것도 분명히 두카의 척격이거든요. 근데 두카스밍은 유일하게 정말 유일하게 이 양낀찌 외다이 땅 두카스민 띠 요 그래서 이제 경험된 것은 무엇이든지 고의 영역에 있다라는 요 하나의 문장에만 나타나요. 근데 이게 이제 세 개의 경 세 개가 동일하게 요 표현을 써. 그래서 그 용례로만 업분석의 큰 경, 깔나라 경, 한적한 곳의 감경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수카스밍. 수카스밍은 락의 영역의 의미로 그러니까 많은 경험경, 반짝감가경, 비구경, 그리고 전륜 성황경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4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척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거를 용례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대부분 다 두캐, 수캐를 쓰는데 왜 요 몇 개 경전, 특히 괴로움 같은 경우는 경전 3개가 동일한 하나의 문장만을 두카스밍을 쓸까? 이런 부분 무언가 이건 차별이 있겠죠. 그런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수카도 수캐는 일반적으로 많아. 수카스밍이라는 척격은 4개의 경전. 근데 요것도 보면 경전 3개가 동일한 거야. 그러니까 뭐 경전 자체는 다른 말을 하더라도 요 용례가 쓰이는 구문은 동일해. 그리고 하나가 좀 다르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두카스밍이거나 수카스밍이거나 이 척격을 쓰는 경우는 의도적으로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많은 경험경. 자, 이럴 때 여기서 제가 이거는 적지를 못했구나. 앞에서 경험된 것은 무엇이든지 고의 영역에 있다가 있잖아요. 요래 되는데 요게요, 이게 영어에서 나오듯이 관계대명사야. 그래서 외다이탕, 요거 외대띠의 과거분사라 그랬잖아요. 경험된 것, 경험하다의 이제 과거분사 또는 뭐 느껴진 것, 요런 의미거든. 경험된 것은 무엇이든지 관계대명사로 와가지고 두카스밍, 고의 영역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게 뭐냐 하면 방금 이제 버부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얘기하죠. 법내, 무명 와가지고 수 요래 됐잖아. 그래서 요게 락, 고, 불고불락 요래 되었죠. 이럴 때 이 수 요게 이제 빨리어로 외다 나거든. 그리고 요거의 동사형이 이제 외대띠 요래 되는 거야. 뭐 외대띠, 외다야띠. 그리고 이 동사의 과거분사가 쓰인 거예요. 여기서 그럼 경험된 거, 이거는 어떤 영역을 말하는 걸까? 그죠? 번뇌 무명 여기, 그러니까 12연기가 말하는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들의 삶에서 삼사와 촉해가지고 경험되는 락고불고불락의 느낌인 거예요. 우리가 즐거운 느낌이지 뭐 괴로운 느낌이고 불고불락이라는 아주 높은 느낌도 있잖아. 그런데 이 느낌들이 이 그림에서 보면 어디에 있는 걸까? 그죠? 이 그림에서 보면 락일까? 골까? 뭐 수행에 의해서 불고불락이라는 더 높은 락일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크게 보면 어때? 크게 보면 고와 락이 함께 하지만 이만큼은 고의 영역이야. 그리고 락이다 라고 말하는 이 열반은 이런 고와 함께하는 중복되는 이 영역은 어쨌든 중복적으로 고가 있잖아. 크게 보면 이건 다 고가 함께하는 영역이야. 말씀하신 행의 영역이야. 그리고 이 중복 과정도 벗어나서 완전히 괴로움 제로 행복 100% 가라앉음에 의해서 실현된 열반, 요거는 그야말로 이제 고의 영역을 벗어났잖아. 그지? 요런 차이를 볼 수가 있죠. 경험된 것, 느껴진 것은 어떤 것이든지 고의 영역에 있다. 요렇게 말할 때 이 고는 요 고의 영역을 말하는 거야. 락고 불고불락 요 고는 요 중에 여기를 말하는 거고. 그 차이 설명이 되죠. 나도 이거 처음 설명하는 거라서 잘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건 중요한 의미예요. 열반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렇게 경험된 거, 느껴진 것은 모두 고의 영역에 있다 라고 말하는 요 하나의 문장이 두카스밍이라는 두카의 척격으로 두케가 아니고 두카스밍이 쓰이는 유일한 용례야. 그러니까 이거를 두케하고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분명하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아니 이거 어찌 보면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방금 저 법우님 질문하셨듯이 내가 분명히 살면서 행복을 느끼는데 나는 행복을 느꼈다고. 근데 어떻게 내가 나한테 느껴진 게 다 괴로움이라고 말하냐고. 이거 어떻게 대답해? 이 측면에 대한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양낀치 외다이 땅땅 두카스미 이라는 요 하나에서 외다에 있다가 외다나 12연기가 됐든 오온이 됐든 번뇌의 영향을 받는 유의 영역에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1%가 됐든 0.1%가 됐든 고에 속한 것이다 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고요. 고영역.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번역을 고의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고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고의 영역이라고 차별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충분히 제가 잘 설명하고 있죠? 맞나? 이게 사실은 아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보면 이제 수카스밍의 용례가 나오는 거죠. 수카스밍 4개의 경인데 그 중에 보면 많은 경험 경하고 반짝강가 경은 아예 똑같은 경이야. 똑같은 경이 이제 2번 니까에 나타나요. 그리고 비구경은 이제 다른 경,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데 그 중에 요 주제는 동일하게 말해요. 자, 그걸 봅시다. 지금 이제 이 경들은 어떤 주제냐 하면 느낌이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괴로운 느낌을 줄여가면서 행복한 느낌을 만들잖아. 우리 삶의 위치를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쪽에 가 있지는 않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고 치자고. 그죠? 여기 있다고 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제가불자의 입장에서도 보시하고 오계를 지키고 사무량심, 사서법, 십선업을 실천하는 이런 시도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자리를 자꾸 진행시키잖아. 진행되는 만큼 어떻게 되냐 하면 그러니까 괴로움이 행복으로 바뀌는 거잖아. 행복의 포션이 늘어난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 천상에 속하겠지만 어느 순간 삼매에 들어가면 뭐 초선 이래가지고 이때부터 9단계를 해가지고 상수멸까지 가잖아요.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수행의 수준을 높여가지고 괴로움을 줄여가고 행복을 늘려가는 이제 요 이야기를 하는 경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경들이 마지막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대화하다가 초선에서 이렇게 행복이 늘어났고 제2선에서 이렇게 행복이 늘어났고 해가지고 그러면서 야 초선에서 경험하는 그 행복이 최선의 행복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거 보셨죠? 최고의 행복이 아니야. 더 좋은 게 있어. 더 좋은 게 있어 해가지고 상승을까지 가는 거잖아. 상승을까지를 갔는데 그렇게 말하겠지 뭐.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물어. 아 행복해.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야. 우리 법원이 우리 이런 얘기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 대부분이 잘 모르잖아. 그죠? 여기는 지금 외도들하고 말하는 거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접근되지 않은 사람들이니 얘기가 안 될 거야. 근데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초선에서 이렇게 행복합니다. 이거 욕계에서 경험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 더 좋은 게 있어요. 해가지고 제2선 해가지고 상수멸까지를 간 거야. 비상비비상처까지를 간 거야. 비상비비상처까지 가가지고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하면서 9차 재정 끝에 상수멸 얘기를 했다고. 상수멸 얘기를 하면서 상수멸을 성취해 머무는 그 자리가 아주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잖아. 상수멸이 뭐지? 예. 상수멸 말 자체가 이게 이제 그야말로 부처님 공부에 함께 하는 사람 아니면 뭐 당연히 아니 락이라는 것도 수고 고라는 것도 수고 불고불락이라는 것도 수란 말이야. 그런데 수가 멸했거든. 수가 멸했는데 어떻게 그 자리를 락이라고 말하느냐. 이거 부처님 가르침이 그렇다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외도들이 주장을 하는 거죠. 타당해요, 그죠? 정말 타당하고 이 타당성을 보는 일이 중요하고 이걸 보지 못하면 삼법인을 말할 수가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장을 하니까 그때 이제 마지막에 가서 지금 이제 교재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한다요. 그런데 외도 유행승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사문고따마는 상수멸을 말했다. 그리고 즐거움의 영역에서 그것을 설명한다. 이것이 무슨 상황인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라고. 이게 뭐예요? 아니 상수멸을 말했다고. 상수가 멸했다라는데 거기서 어떻게 즐거움이라고 말하느냐? 느낌이 멸했는데 느낌이 멸한 그 자리에 무슨 즐거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즐겁다고 말하느냐? 라고 외도들이 질문할 거다. 이거
부처님 가르침 밖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의미죠. 안한다요. 이렇게 말하는 다른 외도 유행승들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한다. 어떻게 말해줘야겠어요? 즐거운 영역. 그치? 경계로운 이게 바로 이런 개념에서 열반이 설명되는 거예요. 도반들이요. 세종께서는 즐거움의 영역에 대해서 즐거움의 경험만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 즐거움의 영역에서 즐거움의 영역 어디요? 요만큼 더하기 요만큼이잖아. 그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만큼은 고의 영역이고 이만큼은 락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락의 영역은 여기만 말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고의 영역이고 락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락의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럴 때 즐거움의 영역에 대해서 즐거움의 경험만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차이예요? 그래. 즐거움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요걸 말하잖아. 수. 그러니까 락고 불고 불락이라는 요 수의 영역, 유위의 영역,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들의 영역이 멸했다고. 그랬다고 해도 즐거움의 영역이 그거밖에 없느냐? 아니다. 아니다. 그 번뇌의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락의 영역 중에 요만큼 요거는 사실은 중복된 거고 번뇌의 영향을 받는 그래서 수의 영역에 속하는 즐거움이 있는 거야. 그런데 즐거움은 번뇌의 영향을 벗어난 여기도 있다. 오늘 공부의 핵심이죠. 결론이죠. 그래서 열에는 즐거움이 있는 어디에서든지 그것을 즐거움의 영역에서 설명합니다. 즐거움이 있는 어디? 즐거움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를 넘어가지고 열반에 있는 여기까지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부처님이 즐거움이다, 행복하다라고 말을 할 때는 요만큼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를 다 말하는데 그 중에 상수멸은 열반을 제외한 번뇌의 영역, 요 수가 멸한 거예요. 수가 멸한 그 상태를 말했다고 해서 그 수의 영역을 벗어난 열반이라는 행복의 영역이 있는데 이러한 행복이다라고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두카스밍, 수카스밍에 의한 고의 영역, 수의 영역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외도의 입장에서는 아니 상수가 노랬는데 거기를 또 행복이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부처님 다 거짓말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한마디가 그죠? 이 한마디가 가지는 의미 이게 약간 유위의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의 삶의 영역 고와 락이 중복되어 있는 중복된 행복의 영역을 넘어선 것으로 해. 그래서 다시는 뒤돌아오지 않는 이러한 행복의 자리로서의 수카스미. 이 행복이 제시되고 있다. 이게 락이다. 그런데 이 락은 이렇게 설명되는 이 락하고 어떻게 다른 거야? 그 얘기죠? 이거는 중생들의 영역, 삶의 영역에서 경험하는 이거는 해결된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법인 이 공부 자리에서 말하자면 이 락은 행의 영역에 있는 락이야. 이 영역은 법의 영역에 있는 락이야. 그래서 법의 영역에서 행을 제외한 이렇게 말하니까 열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재행은 무상하다.
번뇌의 영향을 받는 그 영역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무상한데 그 무상이 얼만큼 활성화되어 있느냐, 얼마만큼 가라앉았느냐에 따라서 락고 불고 불락이라는 그 영역 안에서의 행복의 추궁, 그것이 이렇게 사선으로 선을 그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재행은 무상하고 그 무상한 것이 고파. 그리고 열반은 그러한 행에서 벗어난, 행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락이다. 이거는 경험된, 그러니까 12연기나 오온에서 말하는 그 수 안에 속한 중생들의 삶에 속한 락이 아니다. 경험된 것을 넘어서 있는 락이다. 오늘 제가 요거 한마디 하느라고 수업을 했어요. 앞에 시간을 되짚어 본 것도 결국은 지금 요 하나, 열반은 락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 하나를 보느라고. 그 밑에 보면 디가니까야 26번 전륜성황경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면 비구들이여 즐거움의 영역에서 비구를 위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내지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즐거움의 영역에서 비구를 위한 것이다. 요 얘기는 뭐예요? 열반이라는 이 행복은 이제 설명이 끝났어. 그런데 수카스밍의 또 하나의 용례. 그러니까 수카스밍 세 가지 용례는 다 상수묘를 말하고도 왜 행복이냐? 요거다. 이건데 하나의 경만이 행복이라는 이런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비구의 영역은 어디냐? 비구가 일정 낮은 축생이나 악이나 뭐 이런 낮은 영역의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뭐 인간이든 뭐 천상이든 욕계에 속한 소유적인 행복을 추구하자라고 해도 그건 비구가 설 자리가 아니다 이거죠. 비구가 설 자리는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열반으로 가기 위한 토대가 되는 것으로의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제4선은 물론 상소멸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삼매를 닦아가는 가운데에 경험되는 행복, 이 자리가 행복의 영역에서 비구가 설 자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요 하나의 경을 제외하고 나면 이런 세 가지 경은 다 수카스밍이라는 이 용례를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이건 오늘 우리가 참 중요한 공부했습니다. 두카스밍이라는 용례가 오직 하나, 외가 일단 경험된 것은 모두 다 괴로움이다 라고 하는 삼법인의 공, 이거를 말해 준 거다 라는 거고, 이렇게 수카스밍은 상수멸, 수가멸했는데 어떻게 행복이라고? 열반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행복의 영역은 열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요 개념 우리가 결론 기억하자고요. 그것만 우리가 오늘 이해할 수 있으면 오늘은 충분히 중요한 공부를 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마치죠? 네. 그래, 수고하셨습니다.